안녕하십니까. 일반 기계기사 필기시험 2020년 3회차 5번째 시간 기계 제작 및 제작법 및 기계 동력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200kg의 파일을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파일을 갖다가 여기입니다. 파일을 땅속으로 바꾸자 한다. 파일 위에 1.2m 지점에서 무게가 1톤인 해마가 떨어져서 파일 방대 이게 1톤인 무게가 1000kg이죠. 떨어져 파일 속에서 파일 위에 1.2m 지점에서 1.2m 지점에서 여기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1.2m 지점에서 1톤인 해마가 떨어질 때 완전 소송 충돌이라고 한다. 이때 충돌은 소송 충돌이고, 이때 파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서 이 파일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리는 몇 메타인가? 거리 S를 구하라. 단 파일에 가해지는 땅의 저항력은 파일에 가해지는 땅의 저항력이 150kN이다. 위로 땅에서부터 반력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는 9.81 메타/세카 제곱이다. 이렇게. 우선 파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EAS는 V0 마이너스 처음 속도 마이너스 나중 속도에서 V0 마이너스 V 이렇게 되죠. 나중 속도 마이너스 V0 V 마이너스 V0 이렇게 됩니다.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EAS는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속도가 제로죠. 여기 제로라고 하면은 이 V와 EAS 사이의 관계는 V0의 자성 마이너스 V의 자성이죠. V0 자성 마이너스 EAS는 V의 자성 마이너스 V죠. 따라서 V의 자성은 EAS가 되고요. V는 루트 EAS 이렇게 되죠. V는 루트 EAS. 따라서 이때 A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A는 9.8이 됩니다. 또 S라는 것은 파일을 처음에 박을 때 1.2m, 파일 1.2m 위에서 박는 거니까 S가 1.2가 되고, 그러면 V 이꼴은 이거는 다시 풀면은 루트에 2 곱하기 9.8에 S가 1.2가 되죠. 곱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V를 구해보면은 V는 2 곱하기 루트, 여기를 루트를 풀어주면은 4.8, 풀면은 4.852가 나옵니다. 4.852. 속도니까 메타/세카 이렇게 되겠죠. 초기에 우리가 땅 속에 박을 때 완전 충돌하면서 1.2m 지점에서 떨어질 때 EAS는 V의 자성 마이너스 V0 자성에서 V0가 여기므로 V 자성에서 V는 4.852m/세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때 파일 땅 속에 박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에 관한 충돌 과정에서 완전 소송 충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는 완전 소송 충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완전 소송 충돌. 충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소송 충돌이면은 초기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M1 속도라고 하고요. 나중에 속도를 M2 속도라고 하면은 두 개의 속도 차이는 M1, V1은
떨어질 때 속도를 M1이라고 하고요. 질량을, 떨어질 때 질량을 M1이라고, 떨어진 후의 질량을 M2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M1과 M2 사이에는 완전 소성 충돌이라고 했죠. 그래서 완전 소성 충돌이면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과의 관계는 M1V1 이꼬르는 M1 플러스 M2에다가 나중에 처음과 나중 속도 V2가 되죠. V2가 됩니다. 자, 처음 속도와 나중 M1 V1이 처음에 하면은 나중 속도는 M1 플러스 M2가 돼서 V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V2를 결정하는데 M1 질량과 M1 플러스 M2 질량은 각각 얼마인가를 봐야죠. M1 질량이 여기서 M1 질량이 처음 질량이 아마 여기 1000kg이죠. 여기 M1 질량입니다. M1 질량. 그래서 M1 질량이 1000kg이고 1톤이라고 했으니까요. 1000kg 폴수죠. 그다음 M2 질량은 얼마인가 봅시다. M2 질량은 땅으로 받는 저항력이 바로 M2 질량이 되겠죠. M2 질량이 200 아니네. 자, 200kg의 파이를 땅속에 받고자 한다 이겠죠. 이 질량 자체가 200kg이에요. 이 파일이 여기 200kg이니까 여기 M2 질량입니다. M1과 M2, 여기 M2라는 얘기예요. M2. M1은 1000kg, 200kg. 그래서 M2는 200kg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는 M1이 지금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 V1은 처음 속도를 우리가 구해놨죠. 그래서 M1 V1에서 V1은 4.852가 되죠. 곱하기 이 속도 V가 바로 V1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V1이 4.852가 되고요. 요거는 M1 플러스 M2는 1000 플러스 200에 V2가 되는 거죠. V2. 따라서 V2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V2는 1200분의 1000 곱하기 4.852가 되니까 약분하고 나면 V2는 4.852가 나오겠네요. V2 속도는 1200이 되네요. 1200 하면은 1200이 되니까요. 1000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1000 곱하기 1.2. 자, 약분하고 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4.04 메타가 납니다. 4.04 메타 퍼 세카 이렇게. 그 V1, V2 속도를 구했죠. 예. V1, 요 V라는 V1 속도와 V2 속도를 구했으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리는 몇 메타인가? 이 들어가는 거리도 등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또 마찬가지 세 번째 식이 EAS 이코르는 V1과 V2 사이의 관계니까요. EAS는 V의 자성 마이너스 V0의 자성. 그러니까 나중 속도 V의 자성, 이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마이너스 V0의 자성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V0 자성은 이건 제로라고 보면 되고요. V0 자성은. 그러면 1.2 곱하기 A는 9.8에다가 곱하기 S는 앞에서 우리가 S를 모르죠. S 이꼬르는 속도 V는 나중에 충돌했을 때 충돌 후의 속도가 V2 속도니까요. 4.04가 나오죠. 4.04. 이 V라는 것은 4.04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고로 여기서 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S 이꼬르는 S는 2 곱하기 9.8 분의 4.04 이렇게 해서
제곱. 이렇게 해서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구해보니까 0.0653이 나왔네요. 0.0653이 나왔으니까 0.0653이니까 이 단위가 메타니까요. 반올림하면 0.065니까요. 0.07 정도가 나오겠네요. 0.07.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전 충돌이라고 했고, 처음 들어갈 때의 속도를 통해서 처음에 등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EAS는 EAS 1 속도는 EAS는 V-V0 V제곱 마이너스 V0. 두 번째는 충돌에 관한 거죠. M1 V1 이코르는 M1 플러스 M2 충돌 전과 충돌 후죠. 충돌 후의 속도는 V2 이렇게. 요 V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V1이 되는 거. 세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충돌하면서 들어가는데 V2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EAS 이코르는 자, 여기서 V1 속도를 구했고요. 그럼 EAS는 V2의 속도, V2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여기 이제 V1 속도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V1을 가지고 V2를 구했으니까요. V2를 구하고 나면 V2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EAS에서 S를 구하는 거죠. S는 EA분의 V2의 자산.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식을 응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81번 문제는 이렇게 정지된 물체에 충격을 가한다. 그러면은 운동은 어떻게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 등속 운동의 기준에 V1 속도를 먼저 구하고 또 그다음에 충돌 완전 소성 충돌일 때에 처음에 질량을 M1이라고 하고 나중 질량을 M2라고 한다는 거예요. M1 V1 이코르는 M1 플러스 M2의 V2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V1의 속도를 이미 구했으니까요. V2 속도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똑같은 방법으로 EAS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해서 V2에 대해서 푸는데 EAS에서 S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S는 땅의 저항의 중력가 속도. 그래서 들어가는 거리는 몇 메타인가 하는 것을 보여봤어요. 평탄한 지면 위를 미끄럼 없이 구르는 원통 중심의 가속도가 1m per 세카제곱일 때 이 원통의 각 가속도는 몇 라디안 per 세카제곱인가요? 알파를 구하는 각 가속도 알파를 구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미 가속도가 나와 있네요. 가속도 A가 나와 있어요. A는 1m per 세카제곱. 가속도 A는 시간 단위로 하면 시간에 대해서 각 가속도는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면 되는데 그 방법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알파는 A는 R 알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알파라는 것은 세카 자성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거리의 개념을 심어주면은 바로 A는 R 알파가 되는 거죠. 각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러면 알파 이코르는 R분의 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는 이미 나와 있고요. R이 얼마인가 하면은 평탄한 지면 위를 반지름이 나와 있네요. R은 2m라고 했습니다. 2.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니까요. 0.5 단위는 어떻게 되죠? 알파니까요. 퍼 세카의 제곱 이렇게 되는 0.5 퍼 세카의 제곱. 라디안 퍼 세카 제곱이에요. 라디안. 이 알파라는 것은 세카 제곱분의 라디안이죠. 라디안 퍼 세카 제곱. 0.5 라디안 퍼 세카. 라디안 퍼 세카 제곱. 네, 이렇게 해서 알파라는 건 어떻게 푼다? 알파는
A라는 것은 메타 퍼세카 제곱이면 알파는 라디안 퍼세카 제곱이기 때문에 알파를 풀려고 하면은 A는 R 알파라고 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자동차가 반지름 50m의 원형 도로를 25m 퍼세카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속도는 몇 메타 퍼세카인가? 가속도 A 고르는 몇 메타 퍼세카 제곱인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인데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미 속도 V는 25m 퍼세카로 달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AV와의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A는 R분의 V 자성입니다. A는 뭐다? R분의 V 자성. 그러면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R이라는 것은 여기서 R이 반지름이 반경이 50m라고 했고요. 속도 V는 25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답은 50분의 25로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25의 제곱은 뭐 이거 계산기로 해도 되죠.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습니다. 25 곱하기 25로 해서 이거는 분모는 25 곱하기 2가 되죠. 50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2분의 25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은 2, 4, 50 이렇게 12.5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12.5가 되겠죠. 자, 63번 문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도와 각속도와 속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푸는 거죠. 그래서 이 가속도 A라고 하면 A는 R분의 V 자성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보세요. 또 각속도 알파라고 하면은 라디안 퍼세카니까 RA가 된다는 거. RA가 된다는 거. 알파는 RA. 또 A는 R분의 V 자성. 요거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내용을 잘 모르면 또 못 풀지만. 수평면 A의 각을 이루는 마찰이 있는 마찰계수, 뮤가 경사면에서 이 마찰이 있다고 했어요. 마찰계수 뮤가 경사면에서 무게 W인 물체를 힘 P, 사실은 이게 이 W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같은 방향이니까 길이 방향으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알파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은 W 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힘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또 이런 걸 또 삼각형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죠.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W 코사인 알파가 되고, 요 P라는 것은 P는 뮤 W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P라는 힘. 그럼 P와 이거에 대한 W 물체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이라고 하면은 W 사인 알파 이 플러스 P가 되는데, 플러스 P라고 하면은 W 사인 알파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P가 결국은 W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W 사인 알파 플러스 이 내용은 W 사인 알파 플러스 뮤 W 코사 죄송합니다. 뮤 W 코사인 알파 이거는 W다. 뭐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일의 B, 무게 W인 물체를 끌어올리는 일의 B, 끌어올리는 힘 P가 한 일에 대한 끌어올린 힘 P가 한 일이라고 했네요. 그럼 P가 한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P가 한 일에 대한 무게 W.
무게 W와의 관계니까요. P가 한 1에 대한 힘 P가 한 1이라 하면은 이렇게 하고 두 개의 힘은 P가 한 1. W 사인 알파 이꼴은 힘 P가 한 1. P라는 것은 P가 뭐다? 뮤 W 코사인 알파. 뮤 W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W 사인 알파의 코사인 알파는 1 플러스 뮤 코탄젠트 알파. 우리 코탄젠트라 하면은 COT, 코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이 코탄젠트 알파죠. 그 사인 코사인을 하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죠. 사인분의 코사인 형태로. 요 놈을 1로 옮겨가지고 W 이꼴은 뮤 W 코사인 알파가 되고 분모는 사인 알파가 돼요. 그래서 사인분의 코사인이 코탄젠트 알파가 되니까요. 뮤 W 코탄젠트 알파가 돼요. W 사인 알파의 힘인데요. 힘에다가 W 사인 알파에다가 2를 구하려면은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경사면에서 무게 W 물체의 힘을 P를 가해서 등속력으로 또는 등속력으로. 하여튼 여러분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접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용은 제가 풀어놓은 W 사인과 W 코사인 사이의 힘 P는 요게 90도니까 뮤 W 코사인 알파라는 거, 힘 P와 그 다음에 W 간의 관계 1이라고 했잖아요. 힘을 가해서 등속력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 P가 한 1에 대한 1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힘입니다. 힘에다가 등속으로 한 1에 대한 부분이니까 1의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의 1의 B라고 하면은 결국은 뮤 W 사인 알파분의 W 사인 알파분의 뮤 W 코사인 알파라는 요런 사인분의 알파는 코탄젠트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코탄젠트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식이 기준 식을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뮤 코탄젠트 알파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요. 코탄젠트 알파분의 1이다. 이것분의 1. 그 다음에 코탄젠트 여기에 1, 그 다음에 1 플러스가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추론해 가지고 들어가서 풀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85번) 어떤 물체 xt 이꼴은 a 사인 4t 플러스 파이 갈로 4t 플러스 파이로 진동할 때 진동주기 t에 대한 거. 힘 F는 2파이 F가 주기 T는 2파이 F. 또 우리가 주기 T를 구하려면은 오메가분의 2파이. 그죠? 주기 T는 우리가 오메가분의 2파이. 이걸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죠. 자, 주기 T는 F분의 1. T는 F분의 1. 또, 오메가분의 2파이. 오메가분의 2파이가 바로, T니까,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죠? N분의 K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오메가가 나와 있어요.
요 A라는 것이 이 크기를 나타내는 크기고요. 가장 앰플리튜드라고 그러죠. 오메가 t가 여기 4가 바로 여기 오메가 t예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요 파이라는 것은 위상을 나타내고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는 것은 뭐 위상에 대한 사인 파의 위상 이동이죠. 이동 주기가 되는 이동 되게 되죠. 파이는 위상이에요. 그럼 요 오메가 값이 지금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분의 2 파이가 주기 t를 구합니다. 그래서 뭐 구하려면은 4분의 2 파이를 구해보면은 계산을 하면은 1.57초가 나오네. 1.57초. 따라서 답은 주기 t는 1.57초가 됩니다. 쉬운 문제죠? 일자유도의 질량 스프링기에서 스프링 상수 K가 K 고르는 이 K 뉴턴 퍼 메타 질량 M은 20kg 일 때 이 개의 고유 주기는 몇 초인가? 고유 주기 공식이 있습니다. 고유 주기 공식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 이 고유 주기는 몇 초인가? 주기 t에 대한 공식이죠. 오메가 분의 2파이. 이때 오메가는 루터 n분의 k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n분의 k를 이제 구하면 되겠죠. 질량이 20이라고 했고요. 또 스프링 상수 k가 2kN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때 2kN이라고 했죠. k가 2kN이다. 고유 주기는 몇 초인가? 자, 우리가 기본 단위를 만약에 이걸 풀어서 t를 푸는데 초로 나타내는 것은 2kN을 뉴턴 단위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죠. 뉴턴 단위. 그래서 2kN은 2000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킬로뉴턴 단위를 두면 안 돼요. 따라서 20분의 2000이 되겠습니다. 2000. 이거 구하면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루트에서 바로 풀 수도 있죠. 요 풀어내고 그럼 루트 100이죠. 100분의 2파이가 되니까 루트 100은 10이죠. 10분의 20이 되네요. 그럼 2가 되나요? 100 아니죠. 10분의 20이 아니라 10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10분의 2파이니까 2 곱하기 파이에서 10으로 나누면 나오겠네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돼. 2파이를 0.63이 나오네요. 0.63. 0.63. 두 조화 운동 x1 이꼬르는 4 사인 10t라고 했어요. x2는 4 사인 10.2t라고 했어요. 이거를 합성해서 맥놀이 현상을 발생시킬 때 이 맥놀이 진동 헤르츠는 몇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맥놀이 진동 헤르츠를 F라고 하죠. 헤르츠 F는 원래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지만은 이거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죠. 근데 두 개의 오메가 차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두 개의 오메가 각 속도 오메가가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으로 합니다. 각 노래는. 그러면은 이 파이분의 여기서 오메가를 보면은 요게 오메가예요. 오메가가 하나는 오메가 10이고요. 오메가 1은 오메가 2는 10.2죠. 그러니까 10.2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요. 맥놀이는 두 개의 차를 구하면 된다. 주파수의 맥놀이 주파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 속도 오메가에 대한 차이를 구하면 된다.
오메가분의 2파이. 2파이분의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오메가 1과 2는 요게 오메가 값입니다. 요게 오메가 값이에요. 앞에 있는 4라는 것은 최대 앰플리튜드라고 해서 진폭을 나타내는 거고. 1자유도 시스템에서 감쇄비가 0.1, 제타가 0.1이라고 했어요. 경우 대수 감쇄율을 구하라. 대수 감쇄율을 구하는 방법. 대수 감소율. 대수 감소율을 대리라고 하면은 루터의 제타에 관한 식이 이런 게 있죠. 1 마이너스 제타의 자성. 1 마이너스 제타의 자성분의 2파이 제타.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외워야 되겠죠. 루트에 1 마이너스 제타가 0.1, 감쇄비 제타가 0.1이라고 했어요. 1 마이너스 0.1분의 2파이 곱하기 0.1. 계산기로 구해보면은 이거는 0.63이 나오네요. 0.63, 15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감소율, 감쇄비가 나온 감소율 대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2파이 제타. 예. 이걸로 해서 감소율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난 다음에 식을 한 번 더 항상 써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십시오. 반경 R인 실린더가 위치 1A 정지 상태에서 경사를 따라 높이 H만큼 굴러 내려갈 때 실린더 중심의 속도는 얼마이냐. (1의) 위치고 반경 R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뭐 우리가 경사각을 이걸 알고 있으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경사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타고 내려간다? 89번 문제. 일단은 속도 기준은 어떻게 돼요? V 자성 마이너스 V0의 자성 이꼴을 EASI입니까? 그죠? V0는 초기 속도는 정지 상태니까 이게 제로가 되고요. V 자성 이꼴은 EAS가 되는데 V는 루트 EAS가 돼가지고 루트 EGH는 다 나오죠. 루트 EGH가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A라는 것은 바로 G나 마찬가지니까요. A 이꼴로 G니까. 문제는 이것에 H만큼 굴러 내려갈 때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하면은 미끄럼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H만큼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에서 H만큼 굴러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굴러 내려간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굴러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탄젠트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H고, 이게 H고, 이쪽 거리를 B라고 합시다. 그래서 BH, 탄젠트 BH. 탄젠트 BH라고. 이게 경사면을 따라내는 곱하기 예를 들어 탄젠트 BH 속도 V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등속으로 가는 기본 속도 개념은 루트 EGH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굴러 내려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어떤 투사체가 초기 속도 360m/s로 수평 방향과 30도 각도로 발사되었다. 이때 2초 후에 몇 초? 2초 후에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는 몇 m/s인가? 단 공기 저항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2초 후의 속도라고 했죠. 2차 후. 먼저 요 삼각형을 그려봐야죠. 여기 지금 360m/s로 이동하는 이 각도는 30도라고 했어요. 각도가 주어졌죠. 30도라고 했으니까 이놈과 이놈을 구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속도에 이거는 V 수평 속도, Vx 속도, Vy 속도 좋아요. 방향을 그냥 이쪽 방향을 X 방향으로 잡고요. 이 방향을 Y 방향으로 잡다. Vx 속도는 360 코사인 30도. 360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Vy 속도는, 이게 Vy죠. Vy 속도는 360 사인 30도. 이렇게 되네. 그래서, Vx 속도를 먼저 보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죠. 36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돼가지고, 계산을 다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311.7 나오네요. 311.77이 나온다고. 그 메타/s 이렇게 되겠죠. Vy 속도를 구해보면은 36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180이 되네요. 180 메타/s. 이때 2초 후에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 2초 후에 수직 방향이란 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2초 후에 이 방향에 대한 속도는 Vy 속도 중에서 Vy 속도가 180m/s예요. 자, Vy 속도가 180m/s고 그 다음에 V0에서 Vy 방향은 수평 방향이에요.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 속도를 구하는 거죠. Vy 방향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Vy 속도는 V0 마이너스 AT, V0 마이너스 AT가 됩니다. Vy 속도는 뭐가 된다? V0 마이너스 AT. 즉 다시 말하면 V0 속도는 Vy에다가 플러스 AT 마찬가지예요. V0는 AT 속도, 가속도, 내려오는 속도에다가 Vy 속도를 더한 거나 Vy는 V0 마이너스 AT 속도죠. 여기서 Vy 속도를 구하려면은 V0 속도가 여기서까지 내려오는 속도 자체를 우리가 V0 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V0 속도가 180이죠. 180 마이너스 A는 9.8이죠. 9.8 곱하기 시간 T가 2초 동안이라고 했어요. 2초 동안. 이렇게 해서 Vy 속도를 구하면 되겠어요. V0 마이너스 T. Vy는 뭐다? V0 마이너스. 수직 속도는 V0 마이너스. 수평 속도는 V0의 자성, V의 자성 마이너스 V0의 자성은 EAS. 수직 속도는 Vy는 V0 마이너스 AT. 또 아니면 V0는 VI 플러스 AT. V0는 VI 플러스 AT. VY는 V0 마이너스 AT. 이겁니다. 여기 구해보면, 답이 160 가까이 나옵니다. 158, 15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58점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60이 됩니다. 답이. 여기 A 가속도는 9.81이라고 했죠.
수직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Vy는 V0 마이너스 AT로 구하면 됩니다. V0 마이너스. 피복아크 용접의 피복제 역할로 틀리는 것은 아크를 안정시키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이거는 뭐 별표 3개 정도. 아크를 안정시키고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고요. 용착금속의 급냉을 방지하고 천천히 용착이 돼요. 용착금속 흐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증대시키죠. 흐름을 증대한다는 말은 유동성을 좋게 한다 이 말이에요. 유동성 향상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답은 4번이 틀렸죠. 증대. 흐름을 억제가 아니라 증대한다.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물의 측정 위치를 감시하여 X, Y, Z 축의 위치 데이터를 컴퓨터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프로브죠. 프로브. 92번 프로브. 프로브를 접지시키면 X, Y, Z 좌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커트 방전 가공에서 와이어 이송 속도, 와이어 이송 속도가 0.2mm/min, 가공물 두께가 10mm일 때 가공 속도는 몇 mm일까? 가공 속도는 속도와 시간 t, 속도 v는 st, 거리에다 시간을 곱하면 속도 v가 되니까요. 이송에다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가공 속도는 몇 밀리미터 제곱 퍼 미닛인가? 속도를 밀리미터 제곱까지 내는. 그래서 가공 두께가 이 T라는 건 시커니스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두께. S는 이송. 그래서 이송하고 두께를 곱하면은 가공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송이 0.2고요. 두께가 10이니까 단위는 밀리미터 제곱 퍼 미닛 되겠죠. 그래서 0.2에 10을 곱하면 2가 되겠네요. 답이 93번은. 94번. 단조용 공구 중 소재를 올려놓고 타격을 가할 때 받침대로 사용하여 하며 크기는 중량으로 표시하는 것은 단조용 공구 중 소재를 올려놓고 타격을 가할 때 받침대를 사용합니다. 엔빌이라 그러죠. 엔빌. 엔빌 위에 올려놓고 소재를 두드린다고 해요. 단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자유단조와 형단조가 있습니다. 자유단조는 소재를 올려놓고 엔빌 위에 올려놓고 대장장이가 소재 형상을 떠올리면서 굽히기, 늘리기, 단짓기, 구멍 뚫기 이런 작업들을 자유롭게 해서 한 거죠. 무슨 새를? 벌겋게 단 새를, 새의 온도가 1100도 정도 올라간 고온으로 달군 새를 엔빌 위에 올려놓고 해머로 자유롭게 두드린다는 거죠. 단짓기. 그 다음에 형단조는 형틀 위에다가 벌겋게 단 새를 형틀 위에 올려놓고 자유낙하시켜서 상부 형틀을 충격을 줘서 하부로 타격을 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그 형틀 캐비티 속에 소재가 들어가게 해서 소재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형단조라고 그랬어요. 형단조는 자동차에서는 커넥팅 로드라든가 뭐 크랭크 축도 가능하고요. 또는 뭐 캠샤프트 이렇게. 그래서 단조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새 조직을 치밀하고 미세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미세하게. 따라서 인성이나
인성이 굉장히 크죠. 인성이라든가 또는 내마모성, 인성, 내마모성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뭡니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취성이 없어지는 거죠. 치밀한 조직이 된다. 미세하고 치밀한 조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목재의 건조 방법에 자연건조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제법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목재를 건조시키는 거고요. 뭐 침제법이랑 자제법, 야적법이 이제 자연건조 방법 중에 야적법이라는 것이 그냥 야적에다가 외부에다가 야적이라는 건 야적장이라 그러죠. 실외에다가 쌓아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건조시키는 이런. 따라서 답은 야적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속도열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비지, 등비, 등차, 대수, 등비예요. 등비급수, 공작기계는 등비급수를 사용합니다. 주로. 속도열은 두께 5mm의 연강판에 직경 10mm의 펀칭 작업을 하는데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펀칭 작업. 크랭크 프레스 램의 속도가 10m/min이라면은 이때 프레스에 공급돼야 할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요? 동력을 묻고 있네요. 동력. 보통 우리가 효율이 나와 있으면 효율은 기본 동력분의 이론 동력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이론 동력분의 기본 동력분의 실제 동력입니까? 실제 동력. 아니면은 이론 동력분의 기본 동력이라고 쓰지 말고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 이렇게 해도 되죠. 효율은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 실제 동력은 구하면 되고요. 이론 동력은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당 강도, 연강판의 전당 강도가 23.3 메가파스칼이고 프레스 기계 효율이 80%다. 그래서 이론 동력을 이걸 구하면 이론 동력은 동력을 구하라면 이론 동력이죠. 이론 동력은 효율분의 실제 동력으로 구하면 됩니다. 실제 동력. 실제 동력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동력을 한번 구해보면은 동력은 원래 속도 동력 W 이거는 F 곱하기 V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죠. 아니면은 T 오메가라고도 얘기하고요. F 곱하기 V, T 오메가. 여기서 이제 F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속도는 이미 프레스 속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F는 펀칭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F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전당 강도 타우가 있네요. 타우는 A분의 F에서 여기서 F 이꼬르는 타우 A라는 식을 이용해야죠. F는 타우 A. 타우는 나와 있고요. 전당 강도 프레스 작업. A를 구하는데 면적 단위 A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펀칭 작업이라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펀칭 작업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소재를 구멍을 이렇게 따는 겁니다.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게 펀칭이에요. 구멍을 이렇게 따는 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펀칭. 따라서 펀칭을 하게 되면 소재는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 펀칭 날이 지나간 자리를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펀칭 날이 지나간 자리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두께,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 곱하기 두께 T에다가 원둘레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파이 dT가 A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이 파이 dT예요. 그래서 A는 요 A라는 것은 타우 파이 dt, 타우 파이 d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타우 값은 나와 있고요. 근데 몇 킬로와트냐 보니까 이거를 메가를 뭘로 바꿔요? 킬로로 바꿔요. 24.4 곱하기 10의 3성 킬로파스칼로 바꿔야 돼요.
kg 맞춰야 되는 거예요. kg.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풀면은 타우는 24.3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 D가 얼마인가 봅시다. 지름 직경이 10mm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1000분의 10이 되니까 0.01이 됩니까? 0.01 파이 dt 곱하기 t가 됩니다. t는 두께 t죠. 두께 t가 5, 0.5니까 005가 됐네요. 0.00. 네, 요게 바로 힘 F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W는 F가 요거고요. F 곱하기 속도 V. V는 10m per minute이라고 했는데 동력 이거에 10m per minute인데 우리가 기본 동력 단위를 보면은 뉴턴 단위로 바꾸면 뉴턴 메타 per 세카가 됩니다. 동력이 이게 동력 단위예요. 동력 단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카의 개념을 여기에다 심어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10 이게 10m per minute은 10m per 60 세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퍼 세카로 바꾸면 60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60분의 10. 요거를 우리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 60분의 10을 해주면은 결국은 이 실제 동력이 나옵니다. 그 효율이 얼마야? 0.8이라고 했습니까? 0.8분의 요걸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풀어주니까 9.63이 나오네요. 9.63 kW입니다. 이런 동력을 구하는 것은 효율분의 실제 동력인데요. 실제 동력은 FV로 해서 포함됩니다. FV인데 여기서 F는 타우 A가 되니까 A라는 것은 면적 단위가 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전부 다 같이 포함해야만 문제를 푸니까요. 쉽지만은 내용을 모르면 못 풀죠. 이것도. 절연성의 가공액 내에 도전성 재료의 전극과 공작물을 넣고 재료의 전극과 공작물을 넣고 약 60 내지 300볼트의 펄스 전압을 걸어서 약 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까지 접근시켜서 자, 펄스 전압을 건다. 전극과 공작물을 넣는다. 도전성 재료의 전극. 절연성의 가공액이라는 부분, 여기다, 그게 시험 잘 나오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연성 가공액을 넣어가지고 도전성 재료의 전극과 액 내에 공작물을 넣고 60에서 80 펄스 전압을 걸어서 5 내지 50 마이크로미터까지 접근시켜 발생하는 스파크에 가공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도전성 재료를 넣는데 절연성의 가공액이라는 말은 바로 전의 연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액 내에 도전성 재료의 전극과 공작물을 넣고 60 펄스 전압을 걸어서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냥 가공액이라고 하면은 전의 연마인데 스파크에 의한 가공 방법이라고 했어요. 접근시켜서 발생하는. 그게 방전 가공이 돼요. 방전 가공. 스파크 가공은 방전 가공입니다. 스파크가 발생되는 거는 방전 가공이에요. 스파크란 말이 없으면은 그냥 가공액에다가 가공한다. 플러스 전극의 공작물, 마이너스는 그래서 방전 가공이에요. 스파크에 의한 가공 방법. 스파크란 말이 없으면은 전의 연마. 스파크라는 말이 있으니까 방전 가공. 저온 뜨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뜨임은 언제 마요? 담금질 다음에 뜨임합니다. 담금질 후에, 이후에 뜨임하는데, 뜨임의 가장 큰 목적은 취성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하면은, 담금질한 담금질에 또 뇌마모성을 증대시킨다. 좋아요. 뇌마모성. 그 뜨임은, 담금질은 물에다가, 뜨임은 공기 중에 시킵니다. 물에다가 냉각하지만은 공기 중에 냉각시 취성 감소. 따라서 담금질에 의한 응력을 제거한다. 치수의 경련 변화 방지한다. 연마 균열이 생성되는 게 아니죠. 취성이 방지돼야 되는데 취성이 감소시키면 균열이 생성된다. 틀렸죠. 뇌마모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3번 틀렸으면 연마균열이 생성되는 연마균열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취성이 감소된다. 자, 전해 연마 가공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시험 잘 나오죠. 전해 연마 가공면에 방향성이 없다.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연마가 가능하다. 가공 변질층이 있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다. 연질의 알루미늄, 구리 등도 쉽게 광택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해 연마도 시험 잘 나오죠. 그 가공 변질층이 있고는 이게 변질층이 있고가 어디가 없고 평활한 가공면을 얻을 수 있다. 복잡한 형상의 제품 연마가 가공면의 방향성이 없다. 좋은 장점이죠. 가공 변질층이 있는 게 아니라 없죠. 없어요. 따라서 100에 3번입니다. 그리고 뇌마모, 뇌부식성이 향상된다. 또 연질의 금속, 알루미늄, 구리 등 쉽게 광택면을 얻을 수 있다. 변질층이 없어요. 전해 연마 시험 잘 나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